자, 오랜만에 귀염둥이 5인방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 장 기자 머리 깎았네? 장 기자 머리 깎았어. 주인공이 앞으로 가야지 왜 뒤에 있어요? 어? 오늘 앞 아니, 지금 오랜만에 나와서 부끄러워서 그래. 머리도 깎고, 이렇게 살도 좀 빠지고, 마음의 수련 같은 거 한 것 같아. 네. 영적으로 수련을 좀 하셔야겠어요. 낯빛이. 그렇지. 모양새로 보는 거는 하수야. 낯빛으로 봐야지. 낯빛으로 봐야지. 요 낯빛 대사는 김건희 씨가 사주를 봐준다면서 얼굴 모양 가지고 그거 보는 건 하수 가는 것이고 낯빛으로 봐야 돼. 라고 한 말인데.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네. 사실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왜냐면 빛깔을 보고서 하는 거지. 네. 이게 생김 이게 생김을 보는 거는 굉장히 하수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김의겸 의원 말로는 그 낯빛으로 관상을 보는 게 건진법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또 고발되셨더라고. 오늘 아침에 그 얘기하고 오후에 고발. 그러니까. 자, 간만에 라클레 치즈인데 요거 저 요즘 먹거든요. 저 양반들은 기계를 주고 날 안 주는 거야. 기계가 부족한다고 날 안 줘가지고 최근에 받았어요. 근데 요즘 일주일째 아침에 이거 먹고 가. 이거 진짜 중독성 있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올려놓고. 라클레 치즈는 아직도 안 드셔보신 분이 계시나요? 라클레 치즈는 이거는 정말 귀한 치즈예요. 텔레비전에서는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뭐 스테이크나 아니면 파스타 녹여가지고 긁어가지고 거기다 부어주거든요. 그 치즈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집에서 먹을 수 있는 거는 흔치 않습니다. 이 기계가 없으면 사실은 먹기가 조금 불편해요. 네. 프라이팬에 눌러붙거든. 네, 눌러붙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 기계가 진짜 신의 한 수예요. 진짜 나는 딴지마켓 칭찬합니다. 칭찬해. 레스토랑에 안 가고 집에서 적당히 익으면은 다 부어가지고 스테이크에 올려 먹어도 진짜 맛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의를 받아요. 치즈 산데 왜 기계 안 오냐고. 치즈 산다고 기계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몇만 원 안 합니다. 자. 야,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은 조금 아까 저랑 그 신창기업에서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세상에 방송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네. 조금 아까 방송할 때랑 너무 텐션이 달라.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근데 개인 접시가 필요해. 개인 접시? 빵을 개인 접시. 내 더럽게 손으로 이렇게 하라고? 두부 대신 그거 먹어 미리. 누구 대신아. 맛있다니까 진짜. 빵만 어우. 이분들 좀 드렸어? 먹어봤어요? 맛있어. 맛있어. 이게 쫄깃쫄깃할 때 그 느낌이 참 특이해요. 이게 식감이. 약간 꾸리꾸리한 냄새가 나는데 그게 맛있네. 발효 음식의 특징이잖아. 뒷맛이 계속 생각나는 거. 아니 뭐 집에서 이런 거를 먹을 수 있게 해준 딴지마켓에 정말 고마워요. 나 진짜 고마워요. 요 치즈가 치즈계에서는 거의 에르메스입니다. 치즈계 에르메스가 라클레트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라클레트 치즈는 치즈계 에르메스다. 그 중에서 이거는 깡탕 버터 만드는 곳에서. 깡탕에서 만든 만든 거예요. 프랑스에 있는 맛있는 것들은 딴지마켓에서 살 수가 있다. 근데 이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옛날에 유럽 여행 갔을 때 저거를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바로 주문하면 집으로 와. 와, 너무 좋아요. 아까 방송을 이렇게 좀 했어봐 좀. 아 진짜.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 한마디 하고 끝내야 되겠다. 맛있어요.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김건희 녹취록에 보면은 이명수 기자가 그 김건희 씨를 속인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은 김건희 씨가 오히려 이명수 기자를 꼬시려고 해요. 우리 캠프에 들어와라. 너는 사주를 보아하니 이미 서울의 소리하고는 연이 끝났다. 우리 캠프에서 오면 내가 용돈도 주고 돈도 많이 줄 수 있다. 전화도 보면은 이명수 기자가 전화 건 것보다 오히려 김건희 씨가 전화를 걸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명수 기자가 누나 나 지금 바빠 라고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벌써 두 번째부터 들어오라 그래. 두 번째부터 회유, 포섭 말을 좀 해보다 보니 이 사람 내가 포섭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자신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회유하고
돈도 주잖아요.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 이렇게 대선 후보의 부인이 취재하는 기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돈을 주고 1억 준다고 하고 그것만으로도 끝장나는 일이에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게 되면. 조선일보 기자가 전화했는데 불러서 자기 사무실에서 돈 주고 일 시키고 17조 앞으로 위반. 정보 좀 가져와라. 1억 줄게 앞으로. 이거 만약에 녹취가 터졌잖아요? 후보 사퇴예요. 그걸 다 파묻고 있는 거지 지금. 다. 그거 하나만 해도 대박 사건이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명수 기자한테 동생은 기자가 사주에 안 맞다. 군인이나 경찰이 더 맞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이명수 기자님은 예. 기자보다 원래 군인 팔자면 더 좋죠. 어떤 거요? 군인. 군인. 원래 군인 팔자가 좀 많지. 경찰. 군인 경찰. 예. 그쪽으로 원래 나갔어야 된다. 언론인보다. 예. 예. 그래서 언론은 아마 내 생각에는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정보원을 해라. 우리 캠프에 오면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제 1억 준다는 얘기지. 우리가 되면 명수 씨는 좋지. 예. 개인적인 이득은 많지. 우리 남편 대통령이면 동생이 제일 득보지 뭘 그래. 이재명 된다고 뭐 동생 챙겨줄 것 같아? 어림도 없어. 누나한테 가면 얼마 주는 거야? 원래 의논해봐야지. 명수가 하는 만큼 줘야지.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부인이 기자한테 국정원처럼 정보 빼오고 그럼 일 잘하면 뭐 1억도 줄 수 있지. 이 문장 하나로 간다니까?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매수해서 내 말대로 해라. 내 말 들으면은 1억 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부인도 가지만 그렇죠. 후보가 가요. 그렇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언론을 그냥 돈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게 얼만큼 이 기성 언론과 포털의 보호를 받냐고 지금 후보가. 나는 개인적으로 제일 웃긴 건 이거야. 느낀 게 나는 옛날부터 알았어. 그때도 박근혜를 탄핵시킨 거는 보수야. 진보가 아니라. 내 바보 같은 것들이 진보 문재인이 탄핵시켰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보수 내에서 탄핵시킨 거야. 이게 제일 웃겨. 보수고 바보 같은 것들이. 사실 이거 한 줄만 부각시켜도 거기 난리 나거든? 바보 이것도 같은 것들이. 파묻었어. 보수고 바보 같은 것들이. 자기들이 탄핵시켜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당의 대선 후보가 돼 있잖아. 부득이하게 대선 후보가 됐지. 이것도 파묻은 것 중에 하나예요. 보수고 바보 같은 것들이. 제일 세게 파묻은 건 이거지. 나이트클럽도 가기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난 그런 데를 되게 싫어, 시끄럽고 그런 데를 싫어하거든? 예. 나는 그런 시간에 내가 되게 영적인 사람이라 예. 그런 시간에 난 차라리 책 읽고 예. 차라리 그 도사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삶은 무엇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나는 그런 게 나는 안 맞아요. 나 하루 종일 클래식만 틀어놓고 있는데 전보로 다니냐 이런 거 물어보니까 그런데 안 간다. 이 거짓말이에요. 전보로 같이 갔다는 사람 저는 복수로 알아요. 거짓말이지만 전보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전보로 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 변명을 하는 게 나는 도사들과 대화하는 걸 즐긴다. 이런 말은 처음 들어왔거든요. 내 주변엔 도사가 아무도 없어요. 아, 봉도사 하나 있어. 봉도사. 근데 본인이 그 웬만한 그런 전 보는 분들보다 더 잘 본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지. 쓴다고. 근데 어떻게 처음에부터 그런 걸 잘 보게 됐대요, 그분은? 처음부터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신기가 있다는 얘기도 한번 합니다. 그렇죠? 예. 본인은 그리고 자기가 웬만한 점쟁이들의 사주를 지가 다 봐준다. 그러니까 신내림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거는 없지만 자기가 신기가 있다. 그 네. 신기라고 있잖아요. 우리 이거 내림 받는다 막 그렇게 하다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그게 좀 있죠. 그래도 좀 있어서 내가 사람들 막 이제 근데 나는 전혀 뭐 내가 신을 받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사실 예. 내가 웬만한 사람도 잘 맞을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는 게 이명수 기자 일로 왔잖아. 그거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시키는 사람 다 엉터리 아니야? 지난번에 오마이한테도 터졌고, YTN도 터졌고, 계속 당하는 거잖아. 사람 완전 잘못 본 거지. 신기 닭빵이야. 이거 파무치 뉴스예요. 예. 노컷 단독. 내용이 뭐냐면 이 건진법사가 일광 조계사라고 하는 곳에 일광사. 일광 조계종의 본사가 일광사예요. 거기 해오 스님이 창시자야. 거기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요.
그 연민재단은 일광사하고 주소가 같아요. 거기 주지가 운영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광사나 연민재단이나 사실 같은 거예요. 거기가 건진 법사의 출신지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해 왔던 H 모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이 재단 만들어질 때 이걸 냈다는 거예요. 이 연민재단을 잘 살펴보시면요. 전현직 정치권 인사들도 꽤 있어요. 김건희 씨 회사 후원하던 회사가 건진법사 절에다가도 돈 냈다고. 코바나 콘텐츠도 후원하고 건진법사도 후원하고. 이거 아니야? 여기 연민복지재단에 이사로 와 있는 사람들 중에는 윤석열 후보를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꽤 있어요. 한무경 의원이 이 회사의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이 회사가 또 여기다가 1억을 넣었는데 이분은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기 전에 이미 그 캠프에 합류했다가 과거 부동산 문제로 부동산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렇죠. 인재 뭐 이쪽. 떨려 나갔다가 다시 공식 캠프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쪽 사람이에요. 본인 해명은 본인은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해명은 하셨습니다. 한무경 의원께서. 자, 윤석열 캠프에 있던 사람하고 코바나 콘텐츠를 후원하던 회사가 건진법사 절에다 돈을 줬다고. 돈이라는 게 마음이 없으면 가질 않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마음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한단 말이지. 윤석열 후보가 2013년부터 건진법사의 딸이 코바나 콘텐츠에 와서 일을 했다고. 말이 안 되잖아. 구슬했을 때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소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소를 그대로 이제 재단에 올려요. 일광 쪽에서 했던 행사 중에 소의 가죽을 껍질을 벗기는 행사가 있었다. 소가죽 벗기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난리가 났었어요. 네, 난리가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긴 거예요. 마취를 시켜가지고.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죽은 생명을 소를 살려낼 수 살려낸다. 포교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마취를 시켜놓고 가죽을 벗겨놓고 안 죽었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그 가죽을 덮어놓고 나중에 살리는 퍼포먼스 용도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난리가 났지 그때. 일광종에서는 그 중에 일부 정도만 했고 이 소 퍼포먼스는 부속인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또 해요. 야, 장 기자 변했다. 사실만을 전달하고 있어요. 지금. 반론만을 전달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니야. 행사의 제목이 수륙대제,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 중에 희생당한 동물들의 영혼을 천도한다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죽을 벗긴 소를 놔뒀다는. 불교가 짐승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거기 관여하는 게. 불교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무속을 믿을 수도 있고 좋아할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게 문제죠. 그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미신적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 삭제됐던데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 둔갑술과 건법이라는 조용헌 살롱. 맞아, 나 그 기사 봤어. 네. 그거 문자를 둔갑술과 삭제됐다 건법. 그거? 근데 여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윤석열 캠프에도 도사들이 포진되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제2도사. 건진 승려로 있다가 환석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제2는 가끔 면접도 본다. 내모진 얼굴을 지닌 어떤 참모를 발탁할 때에도 면접을 보면서 남긴 코멘트. 당신은 의리가 있는 관상이니까 윤 후보를 도와도 되겠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조선일보가 이거 삭제했다, 이 기사? 제이라고 한 거는 그분 성이 전씨니까. 전 씨예요. 전씨니까. 예. 근데 삭제했어요. 윤석열 후보도 제가 알기로는 무속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 좋아하는 걸로 알아요. 두 분이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서로 통한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영적으로 통한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라고. 네. 그래서 김건희 씨 논문 3개가 다 사주 아니야. 윤석열 후보가 중수과장을 할 때 제가 이제 불교방송 소속 기자였거든요. 아, 그렇지. 불교방송이지 또. 그러니까 불교 전문. 그때 저한테 갑자기 대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 용환 스님 없냐고. 누가 윤이? 네. 그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네, 소개시켜달라고. 오. 지금 와서예요. 자, 이거 들어봐. 타박하지 말고. 이거 본인의 경험담이구나, 이건. 그렇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용환 스님을 소개시켜달라. 몇 년도에 그게? 그게 2012년 그 정도 될 거예요. 예. 요관 스님을 소개해달라. 결혼한 네. 직후네, 거의. 아마 그 무렵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스님을 아는 분이 계신데 멀리 계셔가지고 가까운데 어디 계신 분을 좀 서울 소개. 서초동 부근에 계신 스님. 그 무정 스님은 강원도에 계시니까 네. 가까운 곳에 용환 스님. 그래서 제가 그때 부산에 있는 분을 소개를 했더니 너무 멀잖아. 너무 멀다고. 하여튼 눈치 없어가지고. 그때 소개해줘서 인연이 됐으면 지금 다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 듣네요. 그 얘기를 같이 한 방송에서도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상하네. 내가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웃긴 거는 압수수색 날짜 무속인한테 물어보고 정했다는 특수부 있을 때 윤석열 검사 바로 밑에 있던 부장검사 검사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인데 이러면 대충 알만한 사람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된 후에 누군가한테 얘기를 했다. 그렇다네?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확실하다라고. 아니 이현주 변호사님도 그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 압수수색 날짜를 무속인에게 받는다. 그 무속인이 강원도 쪽에 있어가지고 다른 무속인을 섭외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 언저리에선 유명한 얘기더라고. 김건희 씨가 본인이 한 얘기 중에 고시 공부를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라는 의사결정을 스님 말씀을 듣고 판단을 한 3년만 더 그런 지나면 사람은 된다. 많아요. 이거- 왜 그걸 너무 이상한 사람처럼 나는- 취급을 해? 자기는 안 그랬어? 그거는 왜냐면은 그래서 물어보고 하잖아. 저는 이제. 도사님한테 안 물어봤는데. 우리 물어봐요. 우리는 옛날에 사실 계속 떨어지면 나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우리 물어보러 가요. 어디 기대고 싶잖아. 그 사람하고 평생 가는 경우는 평생 가는 경우는 흔치 않지. 그런 경우는 매우 그다음에 드물어요. 결혼 압수색 날짜 물어보러 다니지 않지만 본인 스스로도 어떤 검사님이랑 친하게 지내서 뭐 그 사모님까지 친하게 지내서 엄마랑 같이 여행을 어쨌든 갔잖아요. 자, 좀 잠깐만. 갑니다. 이야기가 글로 넘어가니까 김건희 씨가 사과 기자회견 할 때 맨 앞줄에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검사 처음 만났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말은 양재택 루머다. 그 이야기인데 이번에 양재택과 함께 갔다. 응? 이거 진짜 의외의 한마디야. 저번에 양재택 검사랑 그 체코 놀러 간 거 있잖아. 그리고 사모님 다 아는데 사모님이 원래 가려고 했다가 네. 사모님이 미국 일정 때문에 못 간 거야. 아, 그랬어요? 그거 다 무슨 미럴 여행 셋이 같이 간 줄 알아. 응. 아니야, 그거 다 저기 뭐 패키지 여행으로 다 같이 갔어. 사모님이 그때 애들 무슨 학교 그것 때문에 못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셋이 갔거든? 아내가 못 가니까 고위직 검사가 같이 유럽에 열흘 동안 놀러 간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처음으로 인정한 게 셋이 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셋. 중요한 건 셋. 그때 정재택 씨 인터뷰했는데 그때 체코 대사가 와서 대접을 해줬대요. 만약에 패키지 여행으로 갔으면 말이 안 사실은 되지. 대사가 와서 접대를 할 리는 없죠. 당연하지. 또 하나는 단체 한 20명, 30명 가는 패키지 생각하지만 3명, 4명 가는 패키지도 있어요. 그동안 양재택 씨가 했던 해명은 뭐인 거지. 어떤 사적 관계도 없다고 그랬거든. 셋이 갔잖아. 일단. 그리고 검사를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얘기한 것도 거짓말인 거지. 연기. 그 대목은. 그 체코 대사가 마중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그 검사가 개인 여행을 간 게 아니라 검찰에서 어떤 해외 연수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갔을 가능성도 있어요. 혹은 연수원에서 알던 사람이 거기 대사관에 나가 있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고위직인 사람들 왔을 때 그렇지, 본인들이 접대하는 맞아요. 의미로 와서 네. 이렇게 얼굴을 좀 빛내주기 위해서 네. 해주는 경우도 대사가 아니라 영사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영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사, 영사 이게 헷갈리거든. 헷갈리니까. 그래서 네. 최은순 씨가 그때 경찰에서 그 진술을 했다고 이제 얘기는 했어요. 당시 진주지청장이었잖아요. 네. 예, 양재택 씨가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이었고 높은 사람이에요. 예, 네.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양재택 씨는 KBS 홍사훈 기자한테 네. 왜 같이 갔냐? 제이슨. 제이슨. 어. 제이슨. 제이슨. 사회 인물이 또 등장하지. 네, 갑자기 제이슨이 등장을 합니다. 제이슨이 김건희 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내가 둘이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으니까 같이 가자라고 해서 제이슨과 김건희와 자기가 같이 갔던 거다. 그 스토리 더 웃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제 4의 남자가 등장해요. 네, 제이슨. 이 양재택 씨 버전입니다. 제 4의 남자가 김건희 씨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양재택 씨 설명이에요. 네, 양재택 근데- 남자가 그렇게 얘기해. 그 제 4의 남자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여기 같이 가고 싶은데 자기가 가자 그러면 안 갈 것 같으니까
양 검사님 같이 간다고 해주세요. 할머니랑 같이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믿으라고. 어쨌든 양재태 씨의 해명 버전은 그래요. 처음에는 안 갔다고 그랬다가 예. 홍사훈 기자가 취재하고 따라붙으니까 간 건 인정해. 근데 4시 갔다. 제이슨. 아니, 근데 가이드랑도 잤다 그랬는데. 양재택 검사는 제이슨이라고 했고 김건희는 가이드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는 엄마랑 잤고 양 검사는 가이드랑 잤다 이렇게.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제이슨이랑 갔단 말은 안 했잖아. 최은순 씨는 제이슨이 누구예요? 서로 다 엇갈리는데 양재택 버전이 제일 웃겨 나는. 어떤 어떤 남자가 저 김건희를 여자를 좋아하는데. 좋아해서 같이 여행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알았어. 본인 따라가. 게다가 그 양재택 검사하고 제이슨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에요.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네, 잘 사이야.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엄마가 같이 갔대.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개구라를 치고 있어. 근데 그게 이제 2004년 7월 달이란 말이에요. 7월 8일 날 10박 11일로 갔다 와요. 예, 예. 출입국 기록이 없냐고요. 갔다 왔는데. 근데 이런 것도 여행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가이드가 따로 고객이랑 방이 같이 있어 가요. 가이드는. 아이들은 독방입니다. 가이드는 FOC라고 그래 그거를. 예. 공짜로 주는 방과 비행기 좌석이 있어요. 맞아요. 그 좋아하는 남자 가이드 버전이. 했었죠, 옛날에. 예? 가이드 했었었죠. 내가 아, 그렇지. 배낭여행 다닐 했었잖아, 때 옛날에. 그 업계 네. 좀 있었거든. 손님이 돈 내고 갔는데 다른 사람은 각자 방 있고 왜 나는 가이드랑 자야 되냐고. 미쳤어? 그 손님이? 가이드도 싫어. 그 손님은 가이드 처음 보는 사람이야. 태어나서. 가이드랑 자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어쨌든 그랬대. 그 버전이 하나 있고. 이거 최신 버전이 3명이야. 최신 버전. 제이슨 어디 간 거야? 갑자기 사라졌어, 제이슨. 근데 이걸 소송 과정에서 정대태 씨가 이 사실을 알았네? 정확하게. 그래서 출입국 기록으로 그걸 입증하려고 법원에서 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출입 기록이. 엄마만 나와. 엄마만 나와. 두 사람은 유령이잖아. 안 나와. 이게 왜 안 나왔을까? 가설. 법원에 제출된 서류 없어. 위조한 거야, 그러면? 제대로 원래 있는데? 왜 나한테 화를 내 그래?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가설 1, 위조. 옛날에 유호성 그 간첩 사건에서도 중국에서 넘어온 그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검사가 냈잖아요. 왜냐면 법원은 검사가 내는 서류는 무조건 위조 안 됐을 거라고 아니, 그냥 근데 생각하고 있단 그거는 말이에요. 검사가 낸 서류가 아니라 사실조회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으로 출입국 정책,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회신한 서류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누가 협력자가 있는 거지. 내부에 누가 협력자가 있을까? 난 그 협력자 이름도 그런데 들었는데 가설 하나는 누군가 도와줬을 것 같다. 내부에서. 아니면 위조. 가산을 다 갔대잖아. 양재택 갔다 그러고, 김건희 씨 갔다 그러고, 장모 갔다 그러잖아. 다 셋 다 갔다고 했거든요? 각각 다른 장소와 다른 시기에. 스토리는 다르지만 다 가긴 갔어. 김건희 씨는 최근에 최현순 씨 장모는 경찰 조사에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양재택 씨는 홍사훈 기자와 인터뷰에서 4번째 남자를 등장시켜서 가긴 갔어. 갔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작년에 그 뉴스버스에 실린 김건희 씨 인터뷰 보면 저희가 출입국 기록을 지웠다느니 하는 말이 있는데 출입국 관련 기록이 삭제됐다는데 공권력 다 동원해서 그거 지울 수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 이 얘기는 안 갔다는 뉘앙스야. 안 갔다는 얘기로. 없다면 나는 안 갔을 것이다 라는 네. 뉘앙스거든요. 갔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는 사생활이 아니고 예. 이건 본인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주제니까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공적 기록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한 건데 돈을 보냈단 말이야. 이게 핵심이야. 그 다음. 장모가 양대씨 부인한테 장모 이름으로 2천만 원을 보냈어요. 그때. 그리고 한 2,200 그것도 지금 정도 돼요. 그것도 녹취록 인정했잖아요. 돈 보냈어. 뭐 이런 거. 그때 당시 현직 고위 검사야. 근데 돈을 보냈다고. 나와 있는 게 두 번이에요. 한 번은 $10,000, 한 번은 $8,800 해서 총액이 이제 총액이 한 2,200만 원 정도. 여기도 제이슨이 등장해. 여기서도. 양재택 씨가 홍사훈 기자가 이걸 추궁하니까 내가 붙일 해달라. 줄을 몰라서 제이슨한테 돈을 좀 붙여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송금하는 걸 모른대. 그럼 그 전에 와이프한테 돈 누가 어떻게 송금한 거야? 도대체. 한 번은 최은순 씨 이름으로, 한 번은 김건희 씨 작은 어머니 이름으로 송금이 됩니다.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제이슨한테 부탁했는데 왜 최은순 씨한테. 그래서 최은순한테 제이슨 아세요? 그러니까 나 모르는데 제이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왜? 왜가 남잖아. 왜 돈을 보내줬냐. 양재택
검사가 당시 해준 게 있지 않냐, 이들에게. 뒷배가 있지 않냐. 그게 정대택 씨 18년째 주장 중에 핵심이에요. 예. 자기가 왜 이렇게 당했냐? 고위직 검사들이 이들의 뒤를 봐줬다는 거야. 정대택 씨 주장으로는 양재택 검사였다는 거야. 알아봤더니. 예. 그 시기가 그 본인이 민사소송도 당하고 형사 그 최은순 씨한테 고발당해서 기소도 당하고 딱 그 시기거든요. 이 부분에서 김건희 씨가 앞에 했던 얘기, 뒤에 했던 얘기, 이 통화 내용을 이렇게 가만히 비교해 보면은 내용이 그때 다 틀립니다. 1억 원을 가져가서 회유를 하려고 했다라는 보도가 한번 있었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명수 기자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 거냐? 라고 했더니 처음에는 엄마랑 어른들끼리 싸우니까 내가 화해시키려고 갔다. 그래서 1억 원을 가져갔다는 거를 인정을 해요. 근데 열흘 뒤에 전화를 할 때는 1억 원 그거 얼마나 큰 돈인데 내가 그 돈을 어떻게 가져가? 나 그 돈 가져간 적 없어. 라고 말이 바뀌어요. 오랜만에 나와서 길게 얘기해줬는데 편집 잘 친절하시고 만져줄게. 자, 마무리합시다. 정대택 씨가 이 최은순 씨와 김건희 이 모녀에게는 뒷배가 있다라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했거든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한테만 가면은 검찰들에 대한 그 수사가 제대로 안 될까? 그때는 양재택 양재택이었고요. 검사였죠. 결혼한 이후에도 생각해보면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시하기 전까지는 까지는 요양병원 그렇고. 사건 그리고 위조 사건, 네, 위조 계좌 사건. 위조 이거 수사 진행 안 됐어요. 그렇잖아. 정말 신기한 거죠. 이재명 후보 부인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또 사퇴예요. 동거가 어쩌니 셋이 갔는데 뭐 돈을 보내주고 사퇴야. 했는데 어쩌고 정대택 씨 같은 분이 등장해가지고 사퇴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1억 주겠다. 우리 캠프에서 와서 강의해줘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잖아. 유사기관 설치 금지에 걸릴 개연성이 있어요. 현대 맞다. 정주영 씨 현대그룹 전체가 선거운동본부처럼 움직였잖아요. 근데 코바나 컨텐츠가 선본처럼 움직였잖아요. 그것 자체가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이야. 김건희 씨가 안국동 말고 우리 사무실로 와라고 합니다. 안국동에- 왜 그 코바나 컨텐츠 우리 사무실로 오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헤드가 있다. 한겨레에서는 그 헤드를 오빠라고 왔던데 그 건진 오빠와 법사 헤드가 다른 사람일 수 있어요. 도사일 것 같아요. 도사. 아니, 복수일 수도 있고요. 헤드가 누군지 특정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보기엔 도사 같아요. 도사. 한결에 녹취록을 풀어가지고 걔네는 그걸 오빠라고 추정을 한 건데 네,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 헤드는 여기 있다는 거잖아.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하고 있다는 거거든. 헤드가. 자기가 헤드야? 예, 네. 도사 얘기는 앞으로 계속 나온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